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는 진짜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찍들 중에 불경 이 찍들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뭐 AI, 바이오, 문화, 방위, 뭐 에너지, 마도 팩토리 이런 얘기 쭉 하셨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다 지역하고 연결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죠. 네. 네, 다 예를 들어서 환경 얘기하면 어디, 네. 마더 팩토리 얘기하면 어디 이렇게 다 지역하고 연결된 정책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 살아봅시다. 산업을 육성합시다. 말이야 누가 못해요.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을 특정해 주는 거고요. 지역을 다 특정하셨어요. 네, 그리고 더하기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는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이 죽으면 결국 나라가 죽어요. 이 사람으로 치면 심장 중요하죠. 근데 손발이 다 썩으면 심장이 튼튼하면 뭐합니까? 똑같거든요.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게. 지방이 살아야 되는데 지방이 사는 비전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부울경 동남권이 지금은 난리거든요. 근데 거기도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남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경제 얘기할 때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북극 항로 얘기를 하십니다. 북극 항로. 저는 정치인이 북극 항로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특히 이 북극 항로라는 게 말라카나 수에즈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쇄빙선 없이 북극 항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그러죠. 그 항로가 훨씬 가깝고 경제적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 처음 봤는데 언제부터 북극 항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꽤 됐죠. 근데 전에는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맞아요. 또는 뭐 허무맹랑한 예. 뭐 과장 이런 걸로 들릴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온난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물동량이 엄청난 빠르게 속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연중 이 항행 가능 일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정말로 인간의 탄소 사용에만 때문만인지 아닌지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계속 항해 가능 일수도 늘어날 것이고 온난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유빙이 줄어들고 아주 그러면 사실 지구본을 보면 맞아요. 이게 훨씬 가까운 데다가 지구를 보면 바로 이어지죠. 네, 바로 이어져요.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가까운 데다가 대한민국이 딱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부산 일대를. 그러니까 부산,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모이는 물류를 동남아에서 동북아까지 모이는 다 물류를 하나는 대륙철도, 대륙으로. 남북철도 연결해 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죠. 그 바로 위에 북극 항로가 있단 말이죠. 거기로 보내면 훨씬 더 가깝다. 그렇죠. 이 한반도 주변국을 다 들여다봐도 부산만큼 또는 부산 경남만큼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경학적으로 좋은 자리가 없어요. 딱 정박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5년 후, 뭐 10년 후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20년 후, 30년 후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준비하자. 네, 그걸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실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지금 남북 철도 문제도 우리는 그 꿈을 잃어가고 있는데 기억해 놔야 됩니다. 시도를 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시도를 하고 있어야 가능성이 생기고 현실이 될 수 있죠.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남북 철도하고 그래서 북극 항로를 동시에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제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나머지는 사실 뭐 AI 투자 많이 하자, 뭐 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남들 안 하는 얘기들 몇 가지 하셨어요. 저는 부산, 경남 이쪽이 지금부터 이제 해운 항만업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게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목표를 추가하고
어차피 해운 항만의 중심지니까 이거를 지금 상태로는 예를 들면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불경 유권자들 이직한 사람들아, 이런 사람을 냅두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북극 항로 얘기.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구입니다. 이렇게 펼쳐놓은 게 아니라 동그란 지구를 봐야 돼요. 여기가 한국이죠. 북극 항로가 북극을 통과하는 북극이에요. 예, 북극이죠. 자, 만약에 미국 동부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여기 막혔잖아. 북극이 막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거나 뭐 운하 여기 뚫고 이렇게 가죠. 여기 운하 뚫고 운하 타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고 인도 지나 동남아 지나 중국의 상하이예요. 예.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엄청나게 긴데, 자, 미국 동부예요. 뉴욕에서 출발합니다.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북극해를 지났어요. 한국이에요. 여기가 한국이에요. 옆에 상하이예요. 얼마나 짧은지 지금 감 잡히시죠? 이게 지구본을 보면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서 북한을 뚫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생긴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산에 내려서 유럽으로 가는, 중국으로 가는 물류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뚫리고 남북 철도가 이어져 버리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길이 열리면 부산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도대체 누굴 찍은 거야? 부산 사람들아. 예? 지금 시장 뽑아가지고 공장 다 내쫓고 아파트만 짓고 있는데, 그러니 남북 철도 뚫어야죠. 어떻게든 뚫어야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가스관 뚫어가지고 받아야죠. 러시아 가스관이 또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북한이 못 건드려요. 철도를 건드리면 러시아 가스, 러시아를 건드리는 건데, 러시아랑 가스관도 연결하고 가스관 통과하는 비용 북한은 좀 지불하고 그래도 엄청 싸요. 그리고 철도까지 같이 가면 북한이 그 철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랑 전쟁하기 싫으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철도만 얘기했죠. 그리고 러시아 송유관 그 가스관에서 이것만 얘기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북극 항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미국입니다. 똑바로 서봐. 기존은 어떻게 갔냐? 뉴욕에서 출발한 게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가냐? 일로 갑니다. 쭉 가서 여기를 통과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운하 있죠? 여기를 통과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인도를 지나서 동남아를 지나서 이렇게 와야 상해에 갑니다. 이게 상해에 가잖아요. 그런데 북극 항로로 가면 어떻게 되냐? 뉴욕에 출발해서 위로 가버려. 위로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가 있네? 일로 오면 바로 부산이 도착하고 상해가 도착하는 거예요. 너무나 짧아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일로 갔더니 여기가 뉴욕이야.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국이잖아.
엄청나게 짧아지죠. 물류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 울산 쪽에 항구를 늘리고 키우고 이건 국가가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지금 당장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미리 대비해 놓으면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북극해로 운항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돈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욕심내는 것도 그거예요. 여기에 그 희토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꽁꽁 얼어서 채굴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돈이 안 됐는데 녹았네? 녹으니까 채굴 난이도가 떨어져. 그린란드 내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난화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뉴욕에서 이쪽으로 북극으로 넘어오면 바로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여기에 정박하기도 좋고 이쪽을 통해서 동남아로 가기도 좋고 중국 가기도 좋고 철길 뚫려 있으면 다이렉트로 유럽까지도 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월경 쪽에 항만 정비하고 더 넓히고 미리 대비해놔야 된다. 만약에 북한항로가 열려서 그때부터 준비하잖아요. 일본항으로 가죠.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일본항으로 가고 그걸 일본이 먹겠죠. 네. 일본도 항구는 잘 돼 있으니까. 근데 한국이 부울경이 준비돼 있으면 일본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 대륙으로도 이어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쓰나미, 지진 이런 게 있으니까 정박을 해도 여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이재명인데 부울경 알겠어요? 이재명 찍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네? 대박이죠? 북극 항로가 뭔지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북극 항로를 하려면 러시아하고 친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외교 관계 예측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네. 미국의 필요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렇죠. 원래 교과서에 나옵니다. 1등이 2등을 견제하는 방법은 3등하고 손잡는 거예요. 아주 기본 내의 기본이죠. 러시아하고 손잡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 빨리 시키고 중국 견제하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동북아 전략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인도하고도 손잡으려고 했는데 그럼 안돼 잘 안 됐고. 인도는 양쪽에 다 잡고 있죠. 인도가 한쪽 손만 안 잡은 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우리한테 기회로 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되죠. 한쪽으로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 외교에서 몰빵하는 거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국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된다. 자, 러시아 관계가 저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남북 연결 철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러시아 관계가 좋아야 된다. 러시아와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왜냐? 미국의 필요성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공부가 돼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네. 미국은 중국의 고립을 최우선시하고 있는데 1등이 2등을 괴롭히려면 3등하고 손잡는다. 기본이다.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도 미국의 전략일 수밖에 없고 북한을 미국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전략이다. 러시아, 북한, 남한, 일본, 미국 이러면은 중국 고립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는 친해지려고 노력할 게 예측이 되고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공부돼 있다니까. 참 정말.